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류미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명동에 수호랑 반다비가 뜬다. 평창올림픽 얘기군요. 맞습니다. 예.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이번 그렇습니다. 주 금요일에 이제 개막하는데요. 예. 세계인의 겨울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5개 종목이 이제 예. 개최가 되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물론 다 참가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은 사상 최다국 92개 국가가 이번에 참가를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금메달 몇 개 정도 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금메달이 8개인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쇼트트랙에서 선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설상에서 또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어서 거기서 또 메달을 따면 충분히 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또 파악하고 계시는데 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금메달 8개 그리고 종합 4위를 목표로 이제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눈여겨볼 점 중 하나가 아무래도 이 남북 단일팀. 그렇죠. 네, 아이스하키 팀. 여자 단일팀. 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았지만 어쨌든 그저께 이제 강릉에 마련된 선수촌에 입촌을 해서 예. 그리고 또 평가전까지 치렀죠, 스웨덴과. 남자 하키팀은 8강 목표로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자 하키팀은 1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경기를 일본과 한다는데.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한번 일본을 제대로 한번 이기면 어떨까? 남북한이 맞습니다. 하나 돼서. 예, 네, 그런 그렇게 생각이 또 이제 첫 승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또 주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좀 관전 포인트 여러 가지 관점에 있겠지만 예. 하나 좀 보자면은 이 그동안에 우리 그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종목들 보면 사실상 빙상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설상에서 빙상이라고 해도 쇼트트랙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이고. 그렇죠. 예. 사실상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설상까지도 예.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 스노보드 이상호 선수 예.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 예. 지금 또 컨디션도 굉장히 좋다고 예. 하거든요. 그래서 예. 금메달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썰매 종목도 메달에 가능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기대를 해볼 텐데요. 네, 하여튼 지금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새로 열리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88 올림픽 때 굉장히 참 뿌듯했던 생각이 나는데 네.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도 상당하죠.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관련된 교통 편의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 상대로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하는 등 다양한 그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올림픽 성공시켜서 이제 남북 통일로도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이상하게 이제 벌레들이 맹맹거리는 소리들이 좀 들려가지고 좀 네. 안타깝긴 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을이 아닌 동행으로. 이게 뭔가요? 무슨 내용일까요? 예. 뭔가 갑을 하면은 좀 불공평하고 그렇죠. 억울하고 예.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우리는 주로 을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그런 마음을 갖다 느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아파트 관리원 예. 얘기입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곳곳에서 전국적으로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압구정동 그 유명한 아파트에서 그냥 맞습니다. 전원 해고해버리고 그리고 또 어디는 보니까 휴게 시간을 갑자기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돈을 깎으려고. 맞습니다. 왜 이런 꼼수를 쓰죠? 그러니까 사실상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양한 꼼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요, 반대로 주민들이 나서서 경비원분들 임금 올려줘야 된다라고 이제 나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돈 2, 3천 원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커피 한 잔 값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 낼 수 네. 있어요. 그거 아껴가지고 뭐 얼마나 재벌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경비원들을 지원하는 그런 네. 글도 올리고 메모지로 막 그런 것도 맞습니다.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캠페인들도 많이 있고 사실상 그런 목소리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확산시키는, 예. 그렇죠. 확산시키고 안정적으로 좀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방법이 있나요?
목소리가 있는데요. 예.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예.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울시랑 정부랑 합동으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을 하고 있지만 예. 정말 뭐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직고용을 하는 거를 의무 규정 정도로만 집어넣는다고 하면 네.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아무튼 이분들 근데 진짜 연휴에도 휴가도 맞아요. 못 가시고 네. 그 일하시고 계신다 그러는데 이분들 휴가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없나요? 뭐 며칠 전에는 우리도 3배 정도는 받을 시간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짠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자들이 뭐 여기 찾아와서 세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 뭐 쉬는 날 없이 물론 교대는 합니다만 정말 365일 계속 일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정부라든지 서울시 차원에서 뭔가 지자체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서울시나 정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경비원들을 직고용하는 그런 단지에 네. 뭐 인센티브를 좀 준다거나 그러면 그쵸. 그럼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실까요? 서울시청 1층 로비로 오면은 뭘 받을 수 뭐가 있나요? 있을까요? 뭘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가 있을까요? 그러면 진짜 몰려가실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시청자들은 뭐 류민희 기자 보러 전부 몰려갈 것 아유,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뉴딜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뉴딜 일자리 박람회 많이 아시겠지만 청년들의 이제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취업을 돕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예. 일자리가 굉장히 좀 다양해요. 예. 보면은 뭐 전통시장 매니저, 예. 우리 가게 전담 예술가, 아하. 뭐 서울 에너지 설계사, 예. 좀 생소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눈길이 가는 아니 근데 이런 직업에는요 진짜 경력 단절 여성들도 좀 도전해 볼 수 그쵸.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에너지 설계사 이런 것들은 조금만 배우면은 오히려 그 주부들이 훨씬 더 그쵸, 또 꼼꼼하게 살림해본 잘할 수 있거든요. 경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서울시가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관련된 일자리도 또 돋보이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서울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3,100명을 모집을 하고 또 예. 3월 말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산시키겠다라고 야, 밝혔어요. 일자리 만드는데도 앞장서고 있군요. 그럼요. 그런데 일자리보다도 네. 실제로는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좀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맞습니다.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네. 걸 잘할 수 있는지를 그렇죠.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사실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은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뭐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맞아요. 작성하는 것부터 굉장히 힘들어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1대1로 정말 상담을 받으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또 마지막 면접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고요. 예. 현장에 가면 이제 실제 취업 그 채용 담당자가 네.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꿀팁을 알려주는 특강도 열립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박람회를 참여해요. 네. 그래서 이제 채용도 됐어요. 네. 그럼 월급도 짭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은 그죠? 뭐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일단 예. 풀타임도 있고 파트타임도 있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라고 예. 밝혔어요. 예.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9,200원이거든요. 시급 9,200원. 그렇죠. 꽤 괜찮네요. 최저임금이 7,530원인 그러니까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예. 짭짤한 거죠. 그래서 이걸 최대치로 한 달에 많이 일했을 때를 가정해 보면은 최대 195만 원이 예. 됩니다. 괜찮은 그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진행되면 언제까지 네, 진행이 돼요? 사흘간 열리거든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예. 제시해드린 대로 시청 1층 로비에서 할 수 있고요. 자세한 프로그램은 뭐 서울 일자리 포털이라든지 120 다산 콜센터에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특히나 또 직접 못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하게 또 안내가 돼 있고 온라인으로도 또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접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소식들은 비교적 다 훈훈한 그런 소식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소식들 앞으로 좀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류메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